안녕하세요. AW 장희씨입니다. 갑작스러운 스타워즈 스타일의 오프닝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OSI 7 레이어 모델에서 레이어 5, 6, 7,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스타워즈 스타일의 오프닝을 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 OSI 모델이 만들어질 즈음이 바로 이 스타워즈가 처음 출시된 1970년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1970년대의 막바지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5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이 OSI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어떤 컴퓨터를 썼느냐, 이거는 이제 좀 그 전 얘기긴 하고요. 이렇게 매니악이라든지 딱 봐도 컴퓨터 자체가 굉장히 크죠. 지금의 컴퓨터와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게 큰데 성능은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집에다 가져놓는 건 꿈도 못 꿨고, 이렇게 서버실과 비슷하게 이렇게 방을 하나 꾸려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던 환경이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이런 큰 컴퓨터, 이걸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이 메인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작은 컴퓨터를 하나 앞에 두고 이걸로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연산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터미널의 능력만 있는 컴퓨터였는데 요거를 덤 터미널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AI가 만든 이미지긴 한데, 이렇게 메인 프레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직접 여기다가 붙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덤 터미널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전용 터미널 전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 3270인데요. 요거는 연산 능력은 없고 간단하게 터미널 기능만 제공하는 덤 터미널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OSI 모델 중에 이렇게 밑에 4개 하드웨어 관련된 레이어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특히 세션 레이어와 프레젠테이션, 요거는 옛날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는 요 세션 레이어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SI 7 모델은 1970년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현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TCP/IP 모델, 즉 요 부분은 아예 퉁쳐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퉁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 레이어는 세션 레이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레이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70년대 이 OSI 모델이 이제 나올 즈음에는 이렇게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었고, 이런 메인프레임에 작은 덤 터미널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프레임, 다른 쪽의 메인프레임에서도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덤 터미널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프레임과 메인프레임 간의 통신을 지원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레이어 1, 2, 3, 4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트까지 IP 주소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통신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터미널에서 이 터미널로 뭔가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 터미널에서 이 터미널 B, 1에서 B로 보내는 거, 요거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요 IP 주소랑 요 포트랑 요 포트랑 요 IP 주소. 근데 요 터미널 2에서 터미널 A로 보내는 것도 똑같아요. IP 주소도 똑같고 포트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즉, 요 터미널 1과 B의 통신과 터미널 2와 A의 통신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1, 2, 3, 4 레이어 상에서는 요 통신 자체를 아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한 한 차원 높은 구분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세션 레이어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 통신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됐는데, 요게 바로 세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세션 레이어는 통신 주체끼리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를 하고요. 예전의 컴퓨터 환경에서 레이어 1, 2, 3, 4 이외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결, 세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립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맥 어드레스와 레이어 2죠.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이렇게 3과 4 레이어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저를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터미널을 구분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변을 세션 레이어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세션 레이어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4 이상의 추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결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션 레이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역이 바뀌게 되어도 계속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하철역마다 이렇게 뭐 중계기가 있을 거고 와이파이 리시버가 있을 텐데 요거의 IP와 요거의 IP는 다르겠죠? 그러면은 요 유튜브 서버 입장에서는 아예 IP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1, 2, 3, 4 레이어 모두가 달라집니다. 레이어 1도 달라지고 레이어 2, 3, 4도 다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역을 지나칠 때 이렇게 자신의 단말기 IP가 바뀌거나 통신 환경이 바뀌어도 유튜브는 계속 시청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세션 레이어에서 세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P가 바뀌더라도, 즉 1, 2, 3, 4 레이어의 내용들이 모두 바뀌더라도 아직 지속적으로 연결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HTTP 쿠키 같은 거예요. 이 쿠키는 여러분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정보들을 모아서 브라우저와 서버 간에 주고받는 일종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세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더라도 여러분 단말기에서 로그인을 해서 어떤 브라우저에 접속을 했는데 IP 주소가 바뀌더라도 그 로그인이 풀리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션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몇몇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세션 레이어 자체를 아예 구현을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FTP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서 제가 세션 레이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TP 프로토콜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쿠키를 사용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인증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서버에 로그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버에서 인증을 한 다음에 이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던집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만약에 이렇게 IP가 바뀌더라도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컨텐츠를 요청할 때 같은 쿠키를 보내면은 이 서버에서는 이미 인증이 끝난 거니까 이 쿠키를 검증한 다음에 얘는 IP가 바뀌더라도 이 쿠키를 통해서 이전에 인증받았던 애구나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전송해서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거나 다양한 컨텐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요게 HTTP입니다. 요건 세션 레이어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션이 유지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FTP는 어떠냐면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인증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ID 패스워드를 보내면 서버에서 오케이 ID 패스워드 맞네 하고 요 연결 정확히는 요 IP 주소로 사용한 연결에 한해서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FTP 프로토콜에서 만약에 IP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인증을 다시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세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뭔가 세션을 유지하는 것들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로그인을 다시 하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수립하기 위해서 1, 2, 3, 4 레이어까지 거쳐왔는데 요게 바뀌게 되면은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5번 레이어에 해당하는 세션 레이어가 구현이 안 돼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세션 레이어가 되게 모호하긴 해요. 자,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ID 패스워드를 주고받아서 이렇게 인증을 받는 것도 세션 레이어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일단은 세션이 유지되는 것, 즉 연결이 1, 2, 3, 4 레이어를 떠나서 5번째 레이어를 통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게 그 차이점입니다. HTTP는 세션 레이어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IP 주소 정확히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바뀌더라도 계속 로그인이 되는 반면에 FTP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레이어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무엇이냐?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파싱을 한다든지 압축을 해제한다든지 복호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 다음 레이어죠.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요. 우리가 HTTP 요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트고요. 그 다음에 API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스트는 이그젠플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A에서 서버로 보내고 있어요. 자, 요 장면에서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바이너리 스트림으로 바꾸면 어떻게 보일까요? 요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서버가 받는 로우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너리 스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줄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바이너리 스트림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파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로 파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인테저, 이 부분의 한정에서는 인테저, 요런 숫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인테저로 파싱하겠다 그러면 요런 숫자가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스트링으로 파싱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P, 요 부분이 O, 요 부분이 S, 요 부분이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스트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요걸 담당하는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예요. HTTP 프로토콜은 이런 스트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스트링으로 파싱을 해서 올리겠다. 요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이렇게 바이너리를 스트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텐츠 타입 인코딩을 보면은 요거는 gzip으로 되어 있다. 즉 gzip 프로토콜로 되어 있고 요 컨텐츠 내용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의 JSON으로 되어 있고 캐릭터 셋은 UTF-8이다. 이런 정보가 같이 날라와요. 어떻게 파싱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요거를 파싱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다음 요 부분에 대한 랭스를 나타내고 요거는 청크드기 때문에 여기선 요게 청크인데 제가 청크드에 대해서 예제를 들으려다가 생략을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요게 끝이 아니라 더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요게 0이란 뜻은 요게 끝이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 부분을 우리가 gzip을 사용해서 다시 압축을 풀어보면은 어떤 스트링이 나오느냐, 요런 스트링이 나와요. 요게 JSON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 자체도 어떻게 파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파싱이 가능하죠. 요거를 전달받은 컨텍스트대로 파싱하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디까지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역할인가요?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요걸 일단 스트링으로 바꾸는 것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고 실제로 스트링으로 받은 것을 또 어떻게 파싱하느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도 바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무엇이냐? 우리 OSI 레이어의 최종 목적지죠.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말 그대로 실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방법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건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게임 자체에서 이제 어떤 OSI 레이어를 쭉 거쳐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왔어요. 이 데이터에서는 받은 데이터 그대로 뭔가를 하겠죠. 뭐 공격 버튼 누르면 공격을 할 것이고 뭐 스킬을 쓰면 스킬을 쓸 것이고 아이템을 쓰면 아이템을 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어플리케이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는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시각화시켜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로 뿌려줄 것이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무엇을 하는지는 하기 나름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레이어를 거쳐서 받은 것들을 여기서 처리를 한다. 자, 그래서 HTTP 같은 경우 예제를 들어드리면은 뭐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각각 컨텍스트가 있겠죠. 이런 메서드라든지 스테이터스 코드라든지 헤더라든지 이런 거. 특히 뭐 헤더 내용에는 호스트 네임, 주소 같은 게 있겠죠. 유저 에이전트, 뭐 브라우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서리제이션, 인증 정보들, 인코딩, 그리고 컨텐츠 정보 이런 것들을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이 HTTP 프로토콜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요. 다른 프로토콜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죠. 이건 HTTP 프로토콜만의 방식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AWS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L7, 즉 레이어 7을 이해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HTTP 프로토콜의 여러 가지 기능들, 헤더라든지 도메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1부터 7까지 모든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가져다가 요걸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호스트 기반으로 라우팅을 하는 거. 즉 내가 web.domain.com이면은 웹서버로 보내고 대시보드면 대시보드로 보내고 요걸 도메인을 까본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요런 정보들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와서 받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레이어 7이죠. 근데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레이어 4예요. 그래서 이 3만큼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더 느립니다. 뭐 물론 단순하게 요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레이어 상으로 봐서도 요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을 하는 대신에 속도는 더 느린 거죠. 제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고급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호스트 헤더 기반으로 뭔가 어떤 방식으로 조건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HTTP 헤더 기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제로 들어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우리가 쭉 1부터 6까지 올라온 것들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7로 넘겨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OSI 레이어의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정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OSI 7 레이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더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션 레이어의 뭐 하프 듀플렉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쭉 빼고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즉 AWS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